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안종범의 수첩, 박근혜가 이제 계속 지시사항 같은 걸 내서 만들었던 그 비밀 데스노트 같은 게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을 못하고, 나도 그런 게 있는 게 처음 알았네. 정황 증거로는 채택했다. 요거예요. 네. 직접 증거가 아닌 정황 증거로 채택이 됐고요.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랄까 이게 발전이랄까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박근혜 게이트 내 이야기를 잘 못 다루게 되죠. 국민적 관심도 별로 없고. 근데 최근에 이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안종범의 수첩, 박근혜가 이제 계속 지시사항 같은 걸 내서 만들었던 그 비밀 데스노트 같은 게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을 못하고, 나도 그런 게 있는 게 처음 알았네. 정황 증거로는 채택했다. 요거예요. 네. 직접 증거가 아닌 정황 증거로 채택이 됐고요. 이재용 재판에서. 물론 이제 이게 이재용 재판뿐이 아니고요. 그 이전에 있었던 최순실 재판에서도 이게 정황 증거로 채택이 됐어요. 조금 심각한데, 그런데 이제 이게 안종범 수첩이 한 번에 다 나온 게 아니라 3차까지 나왔거든요. 지난 6월에 3차 수첩이 7건이 나왔어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6월 달에 있었던 일을 복기해 보면 안종범의 3차 수첩 7건이 나오고 더하기 문체부 감사가 있었죠. 거기에서 김종 등 이렇게 처벌해달라고 문체부에서 공식 요청을 했어요. 감사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사법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헌법기관이라 함부로 손대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있어요. 적폐 세력 중에서도 가장 핵심 중에 한 부서이기도 한데, 그럼 이번 차에 이런 돌발적으로 다른 부분들이 나오고 증거들이 자꾸 나오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의 조각이 거의 완성이 됐단 말입니다. 이제는 청문회 조금만 거치면 이제 완성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지난 가을부터 있었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그 특검이 있었잖아요. 특검이 지금 수사하고자 했던 내용들 보면 못한 게 있잖아요. 그 못한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재수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특검에서 수사를 제대로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이재만 하고요. 그다음에 안봉근, 이 두 사람의 그 국정농단 관여하고 최순실을 비호한 여부, 그다음에 우병우에 관한 건, 그다음에 최순실의 불법 재산 형성, 국내외 은닉 의혹, 청와대 야당 의원 불법 사찰과 최순실의 개입 여부 등이 이게 수사에 손도 못 댄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특검을 다시 가동을 하든지, 아니면 그게 좀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검찰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주관을 해서 이 재수사를 한번 다시 벌여야 재판부에서도 이 증거 능력 문제로다가 이렇게 요리조리 선명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을 탈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살인에서 시신이 발견이 됐어. 근데 칼이 옆방에서 발견됐다는 거야. 지금 법원 얘기는, 그러니까 쉽게 한번 더 풀어보면 안종범 수첩이 총 63권이라고. 63권. 그런데 안종범 수첩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지금 뇌물공여죄와 관련해서 이 안종범 수첩이 사실은 업무 수첩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걸 업무 수첩. 공무원인 사람 알아요. 무슨 말인지. 거의 업무 일지죠. 업무 수첩입니다. 업무 일지고요. 그러니까 이 뇌물 공여라는 거에서 재판장에 보면 보통 지금 이재용이 5가지입니다. 뇌물 공여, 횡령, 재산 국외 도피, 범죄 수익 은닉, 위증인데요. 이 건건이 지금 36번 공판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했죠. 근데 이 건건마다 8명에서 10명의 변호사가 붙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내나 한번 봅시다. 박근혜 씨하고 이재용이하고 1차 독대를 하고 나서요. 안종범 수첩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도와라 이렇게 써놨단 말이죠. 그런데 안종범이 이걸 어떻게 썼냐면요. 1차 독대하고 나서 나갔어. 이재용이 나가고 박근혜가 안종범을 불렀어. 그래서 지시한 걸 받아 적었단 말이야. 그런데 재판부가 뭐라고 하냐면 니네 독대할 때 배석하지도 않았어. 그다음에 녹음 파일도 없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살인 얘기 다시 얘기해봅시다. 살인해놓고 살인 행위였던 칼, 무기가 죽은 시신 있는 옆에서 발견된 게 아니고 옆방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이건 살인죄가 아니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 칼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그러면 무죄 나와버려요. 결론적으로. 예, 법원에서는 이게 정황 증거라는 것을 판단을 할 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 신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죽었는데 이게 이 칼로 이 사람이 찔렀으면 찔른 게 확실하고
범인이 소지하고 있다가 걸렸으면 이게 직접 증거인데 그렇죠. 옆방에서 발견됐다고 지금 정황 그러는 증거라는 거예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법원이나 검사가 검찰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면 이게 그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는 있어요. 정황 증거도. 그런데 직접 증거가 아니라는 거는 그만큼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난해야 되는 거예요. 어렵고. 재판장이 볼 때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 안종범 수첩을 증거 채택을 안 할 경우에는요. 재판장에서 무죄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결과는 독대 후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이 됐고 2차 독대 때 삼성 엘리지먼트하고 M&A 대책이나 합병 인수가 계획들이 안종범 수첩에서 다 나오고 그게 이행이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1차 끝나고 나서 애국의 은행에 계좌를 개설했고 돈을 쳐넣었단 말이에요. 이게 살인자가 이미 나와 있어. 시신도 있고. 그런데 이게 증거가 이 수첩에 적혀 있는 것이 증거뿐이야. 그리고 나 구두로 다 됐어. 녹음 파일도 없어. 그러니까 결국 이게 증거로 채택이 돼야만 유죄가 되는데 증거가 채택이 안 되면 유죄를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법정을 출입하는 기자들이 불안해하는 게 뭐냐면 36차례 공판을 했지만 유죄가 나올 확률은 낮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검에서는 이 안종범 수첩이 이재용 잡는데 일종의 스모킹건이었는데 그렇지. 그것을 지금 무력화시키는 시도가 있지 않느냐. 아니 뭐 법조계에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재용 장학생 없겠어요? 많죠. 아니 지금 아까 제가 5가지 죄명에 8명씩만 잡아도 5, 8이 40명이에요 지금 법정에 나타난 변호인들만. 그것도 내역 보니까 전부 서울대, 연고대 뭐 이러더만 또 보니까 대형 로펌 회사 출신에 이러니까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지금 무죄로 이끌어가는 과정이 아닌가 지금 불안해 죽겠다는 그렇죠. 거예요. 이재용이 이제 보란 듯이 나올 가능성이 예, 있기 가능성이 때문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더 위험한 게요. 이재용이 만약에 집행유예 무죄를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은요. 최순실, 안종범 다 무죄받을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고 무죄가 아니더라도 1, 2년 받고 그냥 나와버릴 수가 네. 있다고. 지금 뇌물고기 네. 하나만 몇십 년을 살아야 되는데. 자,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랄까 이게 발전이랄까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박근혜 게이트 내의 이야기를 잘 못 다루게 되죠. 국민적 관심도 별로 없고. 근데 최근에 이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안종범의 수첩, 박근혜가 이제 계속 지시사항 같은 걸 내서 만들었던 그 비밀 데스노트 같은 게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을 못하고 나도 그런 게 있는 게 처음 알았네. 정황 증거로는 채택했다. 요거예요. 네. 직접 증거가 아닌 정황 증거로 채택이 됐고요. 이재용 재판에서. 물론 이제 이게 이재용 재판뿐이 아니고요. 그 이전에 있었던 최순실 재판에서도 이게 정황 증거로 채택이 됐어요. 조금 심각한데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안종범 수첩이 한 번에 다 나온 게 아니라 3차까지 나왔거든요. 지난 6월에 3차 수첩이 7건이 나왔어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6월 달에 있었던 일을 복기해 보면 안종범의 3차 수첩 7건이 나오고 더하기 문체부 감사가 있었죠. 거기에서 김종 등 이렇게 처벌해달라고 문체부에서 공식 요청을 했어요. 감사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사법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헌법기관이라 함부로 손대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있어요. 적폐 세력 중에서도 가장 핵심 중에 한 부서이기도 한데 그럼 이번 차에 이런 돌발적으로 다른 부분들이 나오고 증거들이 자꾸 나오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의 조각이 거의 완성이 됐단 말입니다. 이제는 이제 청문회 조금만 거치면 이제 완성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지난 가을부터 있었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그 특검이 있었잖아요. 특검이 지금 수사하고자 했던 내용들을 보면 못한 게 있잖아요. 그 못한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재수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특검에서 수사를 제대로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이재만 하고요. 그다음에 안봉근 이 두 사람의 그 국정농단 관여하고 최순실을 비호한 여부, 그다음에 우병우에 관한 건, 그다음에 최순실의 불법 재산 형성, 국내외 은닉 의혹, 청와대 야당 의원 불법 사찰과 최순실의 개입 여부 등이 이게 수사에 손도 못 댄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특검을 다시 가동을 하든지 아니면 그게 좀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검찰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주관을 해서 이 재수사를 한번 다시 벌여야
재판부에서도 이 증거 능력 문제로다가 이렇게 요리조리 선명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을 탈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살인에서 시신이 발견이 됐어. 근데 칼이 옆방에서 발견됐다는 거야. 지금 법원 얘기는 그러니까 쉽게 한번 더 풀어보면 안종범 수첩이 총 63권이라고. 63권. 그런데 안종범 수첩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지금 뇌물공여죄와 관련해서 이 안종범 수첩이 사실은 업무 수첩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걸 업무 수첩. 공무원인 사람 알아요. 무슨 말인지. 거의 업무 일치죠. 업무 수첩입니다. 업무 일지고요. 그러니까 이 뇌물 공여라는 거에서 재판장에 보면, 그러니까 이 뇌물 공여라는 거에서 재판장에 보면 보통 지금 이재용이 5가지입니다. 뇌물 공여, 횡령, 재산 국외 도피, 범죄 수익 은닉, 위증인데요. 이 건건이 지금 36번 공판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했죠. 근데 이 건건마다 8명에서 10명의 변호사가 붙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내나 한번 봅시다. 박근혜 씨하고 이재용이하고 1차 독대를 하고 나서요. 안종범 수첩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도와라 이렇게 써놨단 말이죠. 그런데 안종범이 이걸 어떻게 썼냐면요. 1차 독대하고 나서 나갔어. 이재용이 나가고 박근혜가 안종범을 불렀어. 그래서 지시한 걸 받아 적었단 말이야. 그런데 재판부가 뭐라고 하냐면 니네 독대할 때 배석하지도 않았어. 그다음에 녹음 파일도 없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살인 얘기 다시 얘기해봅시다. 살인해놓고 살인 행위였던 칼, 무기가 죽은 시신 있는 옆에서 발견된 게 아니고 옆방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이건 살인죄가 아니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 칼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그러면 무죄 나와버려요. 결론적으로. 예, 법원에서는 이게 정황 증거라는 것을 판단을 할 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 신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죽었는데 이게 이 칼로 이 사람이 찔렀으면 찔른 게 확실하고 범인이 소지하고 있다가 걸렸으면 이게 직접 증거인데. 그렇죠. 옆방에서 발견됐다고 지금 정황 증거라는 거예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법원이나 검찰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면 이게 그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는 있어요. 정황 증거도. 그런데 직접 이제 보란 듯이 나올 가능성이 예, 있기 가능성이 때문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더 위험한 게요. 이재용이 만약에 집행유예 무죄를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은요. 최순실, 안종범 다 무죄받을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고 무죄가 아니더라도 1, 2년 받고 그냥 나와버릴 수가 네. 있다고. 지금 뇌물고기 네. 하나만 몇십 년을 살아야 되는데. 자,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랄까 이게 발전이랄까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박근혜 게이트 내의 이야기를 잘 못 다루게 되죠. 국민적 관심도 별로 없고. 근데 최근에 이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안종범의 수첩, 박근혜가 이제 계속 지시사항 같은 걸 내서 만들었던 그 비밀 데스노트 같은 게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을 못하고 나도 그런 게 있는 게 처음 알았네. 정황 증거로는 채택했다. 요거예요. 네. 직접 증거가 아닌 정황 증거로 채택이 됐고요. 이재용 재판에서. 물론 이제 이게 이재용 재판뿐이 아니고요. 그 이전에 있었던 최순실 재판에서도 이게 정황 증거로 채택이 됐어요. 조금 심각한데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안종범 수첩이 한 번에 다 나온 게 아니라 3차까지 나왔거든요. 지난 6월에 3차 수첩이 7건이 나왔어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6월 달에 있었던 일을 복기해 보면 안종범의 3차 수첩 7건이 나오고 더하기 문체부 감사가 있었죠. 거기에서 김종 등 이렇게 처벌해달라고 문체부에서 공식 요청을 했어요. 감사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사법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헌법기구 아니라 함부로 손대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있어요. 적폐 세력 중에서도 가장 핵심 중에 한 부서이기도 한데 그럼 이번 차에 이런 돌발적으로 다른 부분들이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안종범의 수첩, 박근혜가 이제 계속 지시사항 같은 걸 내서 만들었던 그 비밀 데스노트 같은 게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을 못하고 나도 그런 게 있는 게 처음 알았네. 정황 증거로는 채택했다. 요거예요. 네. 직접 증거가 아닌 정황 증거로 채택이 됐고요.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랄까 이게 발전이랄까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박근혜 게이트 내의 이야기를 잘 못 다루게 되죠. 국민적 관심도 별로 없고. 근데 최근에 이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안종범의 수첩, 박근혜가 이제 계속 지시사항 같은 걸 내서 만들었던 그 비밀 데스노트 같은 게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을 못하고 나도 그런 게 있는 게 처음 알았네. 정황 증거로는 채택했다. 요거예요. 네. 직접 증거가 아닌 정황 증거로 채택이 됐고요.
이재용 재판에서. 물론 이제 이게 이재용 재판뿐이 아니고요. 그 이전에 있었던 최순실 재판에서도 이게 정황 증거로 채택이 됐어요. 조금 심각한데, 그런데 이제 이게 안종범 수첩이 한 번에 다 나온 게 아니라 3차까지 나왔거든요. 지난 6월에 3차 수첩이 7건이 나왔어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6월 달에 있었던 일을 복기해 보면 안종범의 3차 수첩 7건이 나오고 더하기 문체부 감사가 있었죠. 거기에서 김종 등 이렇게 처벌해달라고 문체부에서 공식 요청을 했어요. 감사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사법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헌법기관이라 함부로 손대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있어요. 적폐 세력 중에서도 가장 핵심 중에 한 부서이기도 한데, 그럼 이번 차에 이런 돌발적으로 다른 부분들이 나오고 증거들이 자꾸 나오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의 조각이 거의 완성이 됐단 말입니다. 이제는 청문회 조금만 거치면 이제 완성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지난 가을부터 있었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그 특검이 있었잖아요. 특검이 지금 수사하고자 했던 내용들 보면 못한 게 있잖아요. 그 못한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재수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특검에서 수사를 제대로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이재만 하고요. 그다음에 안봉근, 이 두 사람의 그 국정농단 관여하고 최순실을 비호한 여부, 그다음에 우병우에 관한 건, 그다음에 최순실의 불법 재산 형성, 국내외 은닉 의혹, 청와대 야당 의원 불법 사찰과 최순실의 개입 여부 등이 이게 수사에 손도 못 댄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특검을 다시 가동을 하든지, 아니면 그게 좀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검찰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주관을 해서 이 재수사를 한번 다시 벌여야 재판부에서도 이 증거 능력 문제로다가 이렇게 요리조리 선명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을 탈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살인에서 시신이 발견이 됐어. 근데 칼이 옆방에서 발견됐다는 거야. 지금 법원 얘기는, 그러니까 쉽게 한번 더 풀어보면 안종범 수첩이 총 63권이라고. 63권. 그런데 안종범 수첩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지금 뇌물공여죄와 관련해서 이 안종범 수첩이 사실은 업무 수첩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걸 업무 수첩. 공무원인 사람 알아요. 무슨 말인지. 거의 업무 일치죠. 업무 수첩입니다. 업무 일지고요. 증거가 아니라는 거는 그만큼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난해야 되는 거예요. 어렵고. 재판장이 볼 때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 안종범 수첩을 증거 채택을 안 할 경우에는요. 재판장에서 무죄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결과는 독대 후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이 됐고 2차 독대 때 삼성 엘리지먼트하고 M&A 대책이나 합병 인수가 계획들이 안종범 수첩에서 다 나오고 그게 이행이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1차 끝나고 나서 애국의 은행에 계좌를 개설했고 돈을 쳐넣었단 말이에요. 이게 살인자가 이미 나와 있어. 시신도 있고. 그런데 이게 증거가 이 수첩에 적혀 있는 것이 증거뿐이야. 그리고 나 구두로 다 됐어. 녹음 파일도 없어. 그러니까 결국 이게 증거로 채택이 돼야만 유죄가 되는데 증거가 채택이 안 되면 유죄를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법정을 출입하는 기자들이 불안해하는 게 뭐냐면 36차례 공판을 했지만 유죄가 나올 확률은 낮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검에서는 이 안종범 수첩이 이재용 잡는데 일종의 스모킹건이었는데 그렇지. 그것을 지금 무력화시키는 시도가 있지 않느냐. 아니 뭐 법조계에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재용 장학생 없겠어요? 많죠. 아니 지금 아까 제가 5가지 죄명에 8명씩만 잡아도 5, 8이 40명이에요 지금. 법정에 나타난 변호인들만. 그것도 내역 보니까 전부 서울대, 연고대 뭐 이러더만 또 보니까 대형 로펌 회사 출신에 이러니까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지금 무죄로 이끌어가는 과정이 아닌가. 지금 불안해 죽겠다는 그렇죠. 거예요. 이재용이